수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약 사범은 이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이제 거짓말이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, 그래서 뭐 피의자가 어떤 얘기를 하든 일단 송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,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, 검사 출신 김한솔 변호사입니다. 이번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이제 한 1년이 뭐 다 돼 가는 것 같은데,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이 마약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 수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, 체포 현장에서 뭐 마약 사범이 수사를 이제 공격하기도 하는 등 수사가 험하다 보니까 조사 과정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진행되기보다는 경직되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기 마련인데요. 저희가 마약 사건 변호사로서 조사 입회나 수사 단계 변론을 했을 때 이런 관행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부분들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째, 유죄 추정의 원칙. 사실은 이제 헌법상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. 근데 저도 뭐 검사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, 수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약 사범은 이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이제 거짓말이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마약 사범이 이제 조사 때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. 마약 사범들이 이제 변호사랑 이제 상담할 때는 모든 사실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하고, 변호사는 진실을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제 조사 때 가서 의뢰인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답변을 해도 수사관이 이제 잘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많죠. 이 피의자가 마약 사건으로 이미 전과가 있어요. 동종 전과가 있고 상선이 이미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제보 진술을 했다.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믿어주지 않아요. 그래서 뭐 피의자가 어떤 얘기를 하든 일단 송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제 수사라는 거, 그 중에서 조사라는 것은 이 피의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내 생각이 이제 다를 수 있다는 어떤 힌트를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마약 사범이라고 해서 피의자 말을 너무 쉽게 이제 배척하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수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았으면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마약 사범이 자기 양형 자료로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공적이라는 게 있어요. 공범을 이제 말해가지고 공범이 인지가 되면은 이제 자신의 양형 자료를 쓸 수 있는 거죠. 마약 사범들 중에서 양형 자료를 쓸 수 있는 게 공적 말고는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공적을 사고 파는 행위들을 합니다. 파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내가 너랑 했다라고 말을 맞춰달라라고 하고 돈을 보내주고 그런 식인데, 제보를 한다고 경찰관에 연락을 해서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이랑 마약을 했으니까 이 사람 수사해 주십시오 하고 공적을 받는 건데, 이 수사가 진술만으로 이루어져요. 그렇죠. 제가 그 사람을 했습니다. 그럼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도 저 사람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송치되고 기소되거든요. 근데 이거에 대한 실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을 안 해요. 이런 점들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피의자 말보다는 제3자의 말이 너무 쉽게 이제 신빙성을 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. 다음으로는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소환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입니다. 원칙적으로 수사는 증거를 다 수집을 하고 그리고 피의자를 소환을 해요. 제일 마지막에 사실 소환을 하죠. 네, 검사 때 제가 수사할 때도 당연히 증거를 다 수집해서 피의자를 소환해야지 뭐 추궁도 할 수 있고 반박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 자료를 제시하고 할 수 있는데,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일단 소환하고 봐요. 그렇죠. 특히나 단순 투약 사범이나 이제 구매한 사범들 중에서 뭐 비트코인으로 돈을 전송해가지고 던지기로 이제 가지고 오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 보면은 상선 한 명 잡으면은 그 계좌가 나오니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디 송금한 적 있으시죠? 나오시죠? 일단 나와라. 일단 나오라 그래요. 뭐 상선한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이거 마약으로 돈 받은 거냐 아니냐 그걸 물어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일단 나오라 그래요. 너 이거 마약 살려고 송금한 거 맞지?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요. 안 믿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계좌나 그런 것들이 다 대포 통장이거든요. 그렇죠. 대포 통장이기 때문에 마약 사건에서 마약 그 구매하게 한 위한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. 그렇죠. 뭐 그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뭐 도박 관련 계좌로 뭐 유용됐을 수도 있죠. 경찰들이 통장을 범행 조직에게 아예 사용하라고 건네주는 게 아니라 대여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. 한 달 대여해주고 여기서 이제 그 계좌를 다른 조직에게, 마약 조직에게 주었었다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주었었다가 그렇죠.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게 주었었다가 돌렸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송금했다고 해서 꼭 마약으로 구매한 곳이 아닌데 마약 상선들이 사용한 계좌에 송금했으니까 넌 마약 사범이야 라고 일단 소환을 하고 보는 관행이 있는데, 이거는
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되게 불이익한 처우죠. 그렇죠. 사실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한테 있는 것임에도 너 성공했으니까 일단 유죄니까 너가 네 무죄 입증해봐. 뭐 이런 거잖아요. 굉장히 좀 무리하다고 좀 생각들 때가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영장주의의 잠탈, 이미 제출의 빈번한 활용인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영장이 원칙이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 관련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법원에 이제 소변이나 모바일,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뭐 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강제 수사가 가능한 것입니다. 근데 마약 상이 사용한 계좌에 코인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람 뭐 혐의가 이제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가는 이제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수사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소환한 다음에 소변, 모바일, 휴대폰도 일단 이미 제출을 요구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조사 가면 이거 소변, 모바일 이미 제출 영장 없는데 뭐 거부해도 이거 영장 받아오는 거 시간 문제다. 그러니까 뭐 잘 생각해라. 그리고 너가 이거 지금 거절하면 너한테 뭔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이제 뭐 회유하고 약간 강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임의 제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피의자가 이해를 하고 제출한 경우에만 임의 제출이 유효한 거거든요. 은근하게 회유하고 강압하는 거는 사실은 적법한 임의 제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. 네 번째는 경찰서 사이에 유기적 소통이 부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. 저희 사건 들어오면은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좀 확인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경찰서만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. 2개, 3개 경찰서에서 동일한 범죄 사실로 수사가 계속 중인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은 이 3개의 사건을 다 가가지고 3번씩 조사받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인권적인 측면에서 되게 불이익한 조치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첩이나 또 이송 요청을 해도 안 해주거든요. 더군다나 하나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요. 이제 수사관한테 이게 다른 경찰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가 계속 중인 것 같은데 사건 좀 하나로 합쳐달라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알겠다라고 하고 다른 경찰서에 연락을 해요. 거기에 피해자 뭐 홍길동으로 된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일한 사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좀 달라, 열람하게 권한을 달라라고 하면은 열람을 못하게 해요.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마약 사건들은 한 건 한 건 인지할 때마다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되거든요. 그 사람을 조사하고 이제 송치하는 게 실적인 건데 그게 이제 다른 경찰서에 이제 그대로 갖다 주는 꼴인 거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마약 사건 변호사로서 변론을 할 때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개선됐으면 좋겠는 부분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. 결국 마약 사건이라는 것은 강제 수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 절차가 잘 준수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수사관님들 계시면 너그럽게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